안녕하세요.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. 자, 8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벌써 크루즈가 크루즈 한지 일주일이 지났어요. 그리고 이번 항차의 딱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시간 빨리 가요. 아쉽습니다. 그래도 저에게는 약 20 며칠이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죠. 어제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누워있다 보니 아침이 되었습니다. 한 7시부터 계속 잔 것 같아요. 와, 너무 피곤했어요. 뭐 어제 좀 시차도 계속 당겨지고 있고, 그리고 어제는 또 5시에 일어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컨디션 조절이 되게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. 대서양횡단도 유럽에서 미국을 가든지, 태평양횡단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이제 하나 조금씩 늦춰지기 때문에 땡겨지는 게 아니고,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게 1시간씩 이렇게 땡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게다가 뭐 빨리 도착하는 날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. 또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그냥 뻗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우리 트리비아 팀들 6시에 만나기로 분명히 했거든요. 그리고 줄리가 예약을 한다 그랬단 말이죠.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. 예약도 안 돼 있고. 내가 또 잘못 들었나, 내 짧은 영어로 분명히 그저께 그랬는데 투모로우 디너 막 그랬는데, 하여튼 제가 그래서 예약 내역도 확인했는데 예약돼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먹었습니다. 너무 배고파서, 너무 배고프니까 또 음식을 많이 시켰는데 많이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고 먹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피지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. 잠시 뒤 제가 갈 곳은 드라브니 아일랜드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라우토카, 그리고 5년 전에 갔었던 수바, 이쪽은 피지에서 제일 큰 섬이고, 수바가 수도, 제일 큰 도시, 라우토카가 두 번째 도시, 인구로 쳐도. 근데 여기 드라브니 아일랜드는 우리 두 번째 기항지로 갔던 미스터리 아일랜드랑 비슷한 곳이에요. 근데 미스터리 아일랜드보다는 좀 큽니다.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. 무인도가 아니에요. 한 150명, 200명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지도를 살짝 봤는데, 처음에 제가 지도에서도 못 찾았어요. 좀 살짝 봤는데 학교도 있고 집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드라브니라는 곳으로 갈 거고, 뭐 정보가 별거 없어요. 여기는 한 150계단 정도 되면 올라가면 이 산꼭대기에 갈 수 있는데,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되게 이쁘답니다. 그거 하나 보라 그러고요. 그 다음은 다 비치 아니면 스노클입니다. 스노클이 얼마나 좋을지 둘 다 해볼 겁니다. 시간이 충분하고 그렇게 큰 섬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도 별도의 뭐 쇼 익스커션이라든지 별도 뭐 여행 투어 예약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드라브니 아일랜드의 끝입니다. 미스터리 아일랜드랑 비슷하죠? 미스터리 아일랜드는 그래도 공항도 있었고, 여긴 학교가 있고,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먼저 또 여기가 또 그거죠. 섬이 작기 때문에
예, 뭐 섬이 작아도 배를 댈 수는 있지만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크루즈는 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역시나 오늘도 텐더보트를 타게 됩니다. 이번에는 텐더보트 타는 경우가 되게 많죠. 리프에서도 그랬고 미스터리 아일랜드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까지 4번째 기항지인데 4번째 기항지 중 3번째가 3개가 다 텐더보트입니다.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에요. 자, 텐더보트.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야 됩니다. 줄 안 쓰고 텐더 티켓 받으려면 큰 그런 부분이 있고, 그거는 저희가 저번 영상에도 텐더 티켓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. 줄 서서 티켓을 받아야 된다. 그리고 티켓 번호를 호명하는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방에서 대기하든 아니면 7층에 아트리움 쪽에서 대기하든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송이 나오면 7번 오세요, 뭐 2번 오세요. 그때 저기 4층으로 내려가서 텐더 보트를 타고 육지로 가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진짜 피지 진짜 섬이 많은 나라예요. 옆에도 큰 섬이 하나 있고, 우리가 떠나왔던 메인 섬은 이쪽 방향인데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같긴 해요. 저건지 아니면 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온통 도초의 섬이에요. 정말 섬이 많습니다. 되게 어제 특이한 거 많이 봤죠. 뭐 다이빙은 어제 기억나는 거는 지브라 피쉬밖에 없어요. 그 얼룩말처럼 생긴 조그만 고기인데 커봐야 그냥 핸드폰 정도? 핸드폰보다 작아요. 그만한 녀석들이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냥 옆에서 안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그 유영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애들이 자꾸 나를 쳐요, 주둥이로. 뜯어 먹으려고. 뜯어 먹으려고 그런 거는 아니 뭐 애정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네들이 건들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. 아주 피지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친근하지만 물고기도 그래요. 물고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. 친근합니다. 그 어제 이제 다이빙 마스터가 2명이었어요. 저 혼자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선장이 따라가죠. 선장이 당연히 가야 되니까 다이빙 마스터가 2명이 붙었어요. 와, 엄청 럭셔리한 여행이었죠. 그래서 첫 번째 강, 두 번째 강 각각 다른 다이빙 마스터랑 했는데, 와, 전 나중에 알았어요. 한 다이빙 마스터가 저 두 번째 강 하고 있는 동안에 낚시한 것 같더라고요. 낚시 어떻게 했느냐? 물에 들어가서 한 것 같아요. 낚시줄로 한 게 아니라. 그래서 고기 큰 거 2마리 잡아놨더라고요. 와, 뭐 저를 주려고 잡은 건 아니고 자기네들 먹으려고 한 거지만 그새 또 낚시를 했더라고요. 뭐 그런 거 있었고, 뭐 한 번은 렉다이빙 시켜준다고 했는데, 아이고 막 어제는 배 탄 게 더 길어요. 다이빙 한 시간보다. 왜냐면 워낙 포인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많은데 고기 많은데 가야겠다고. 굳이 짬이 이뻐도 되는데 고기 많은데 가야겠다고 계속 그냥 배 타고, 처음에는 첫 강 하기 전까지 배 탄 시간만 거의 1시간 반, 2시간,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요. 그러다 보니 배 들어오니까 언제 됐습니까? 한 4시 반, 5시? 거의 그때쯤 돼서 도착한 거죠. 제가 여기서 배에서 떠난 게 8시인데 거의 8시간 동안 8시간 이상을 다이빙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래도 뭐 얘네들 정성이 갸륵하죠. 그리고 저 혼자인데 배도 엄청나게 몰았죠. 그 작은 보트도. 그러면 그 기름값하고 막 물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제 얼마 벌지도 못했을 겁니다.
기름을 두 드럼을 썼는데 또 옆에서 또 갖고 오더라고요. 한 3드럼 정도 쓴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다이빙을 그렇게 했고, 2번에 다이빙을 했고, 뭐 다죠? 그리고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잤으니까. 오늘도 뭐 내리면 보트 타고 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. 더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. 뭐 50몇 미터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그래도 산은 산입니다. 전 산을 싫어합니다. 근데 경치가 좋다니까 가는 거죠. 그리고 스노클하고 빨리 들어올 겁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피지를 떠나게 되지요. 자, 이렇게 이제 특히 저는 궁금했어요. 어떤 게 궁금했냐? 옛날에 이제 막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의 다 발견했다고 했잖아요. 네덜란드, 포르투갈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섬들 발견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, 아니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이렇게. 그리고 정말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찾아내고 막 그랬을까.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게. 길잡이가 있었겠죠. 근데 그 사람들도 저 되게 웃긴 거죠. 만약 원주민을 길잡이로 삼았다 이거예요.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. 신기합니다. 신기해. 그리고 이제 옛날 바다 이야기를 좀 하자면, 아이고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아까 구름을 가려서 안 보였죠? 이제 모터도 없단 말이에요. 증기기관 발명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제 바람의 힘으로 또는 사람의 힘으로 이 넓고 큰 바다들을 항해를 했었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. 몇 년 걸렸을걸요. 한 3년 걸렸나? 1년인가?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. 이 태평양을 횡단하던 대서양을 횡단하던, 아니면은 저 어디야, 그때는 수에즈 운하도 없죠. 아프리카 희망봉 지나서 막 이렇게 싱가포르 지나서 어디를 가던, 꽤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물도 마셔야 되고. 어떻게 했을까요? 그 당시 사람들은. 그리고 뭐 배는 다 목재였을 거 아닙니까? 철제로 이렇게 막 만들 철갑선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. 다 목재로 만들고 그랬을 텐데. 그게 참 궁금했죠. 좀 알아보니까 일단 물은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마십니다. 왜? 안 썩으니까 처음에는.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, 물론 육지에 닿을 때마다 물을 보충하면서 갈 수는 있겠죠. 물을 찾아서 뭐 그렇게 했겠죠. 하지만 물을 마음껏 그렇게 마시진 못했을 겁니다. 당연히 씻는 것도 그랬을 거고요. 그래서 물은 썩으니까 어떻게 했느냐, 사람들이 술을 담급니다. 맥주를 담급니다. 술을 줍니다. 술. 뭐 후의 일이지만 나중에 영국 해군들은 술을 엄청나게 배급을 했다고요. 하루에 한 4리터 줬나? 그래서 술 마시려고 입대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진짜. 그 정도로 술을 원 없이 먹었다고 해요. 그 이제 좋다 이거죠. 물은 술로 대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액체니까 술로 대체가 된다고 칩시다. 그럼 밥은 어떻게 합니까? 밥도 물론 해먹죠. 근데 얘도 썩잖아요. 그때 뭐 냉장고가 있겠습니까? 그렇다고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일반 선원들은 그런 걸 먹었다 그래요. 밀도 썩고 막 하니까.
건빵 같은 거 있죠. 비스켓.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켓. 얘네들이 최소 두 번 구워야 되는 거고, 좀 바삭하게, 물기를 없애려면, 네 번씩 구운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진짜 딱딱하겠죠, 미리. 빵이 완전 돌덩어리 빵이 되는 거죠. 그런 거, 슬슬 뭐 녹여 먹든지, 아니면 뭐 스프 같은 데 찍어 먹든지, 그게 이제 밀로 된 주식이 되었을 거고.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. 물론 여기서 낚시를 해서 뭐 단백질을 보충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데가 낚시하기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. 왜? 어군이 있으면 이 바다 새들도 있고 막 새들도 있어야 되거든요. 물론 바다 밑에는 잘 안 보여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,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낚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.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섬 근해라든지 어장이 풍부한 곳이라든지 그런 데 가야 이제 낚시가 되는 거지. 낚시가 이렇게 항해하면서 하기는 정말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. 안 됐을 거예요, 거의.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? 말립니다, 고기를. 우리가 알고 있는 육포, 그 다음에 뭐 살라미, 그런 것들. 소세지는 맞나? 소세지는 안 썩나? 아무튼 말립니다, 육포처럼. 그러니까 대부분 말린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반 선원들은. 맛이 없었겠죠. 그러면서 한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하고, 그랬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장교들, 오피서들은 신선한 고기를 먹었대요. 에이? 어떻게 신선한 고기를 먹지? 어떻게 먹었을 수 있을까요? 그냥 돼지를 태웠답니다. 양도 태우고. 그렇게 해서 얘네들 잡아먹으면서 신선한 닭고기나 뭐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고. 돼지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요. 키우기가 편해요, 돼지는. 많이 먹긴 해도. 근데 소는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, 말하고. 그럼 말도 태웠겠죠. 말은 당연히 태웠겠죠. 왜냐면 교통수단이니까. 소도 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또 엄청난 양의 여물을 실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잡아먹었대요. 그래서 오피서들은 그렇게 식사를 했다. 하지만 이게 뭐 맨날 말린 밀가루만, 빵 같은 거만 먹고 고기 같은 거 말린 거 먹고 막 그렇게만 먹으면 야채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야채가 어디 있어요, 여기서. 혹시 길렀을까요? 근데 기른다고 해서 이게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. 그럼 야채도 많이 못 먹었겠죠. 그것도 잘 안 썩는 거 위주로 갖고 다니면서 막 그랬겠죠.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이렇게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를 갈 때, 저희가 이제 제가 두 번째 항차에서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하와이 갈 때까지 4일간의 시대입니다. 이 배로요. 예전에 범선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더 걸렸을 거예요, 시간이. 반대쪽 태평양횡단은 더 깁니다. 대서양횡단도 마찬가지. 대서양에는 섬도 별로 없어요, 그렇게 태평양처럼. 그러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사람들이 괴혈병이라는 걸 얻었대요. 죽는데요, 그냥. 많이 죽었다며. 한 3분의 2 정도가 죽었답니다. 3년간의 세계일주를 마치고, 그리고 복귀를 했을 때는 3분의 2가 없었답니다. 다 괴혈병으로 죽었답니다. 그 이제 나중에 알겠죠, 괴혈병이 왜 생기는지, 이유가 뭔지. 바로 비타민 C가 없어서, 비타민 C 결핍으로 해서 괴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. 뭐 지금 크루즈 같은 데서야 매일매일 과일도 먹고 끼니마다 먹고
이런저런 거 냉장고가 있어서 또 냉동고가 있어서 신선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, 그래서 크게 문제 없죠. 예, 편식만 안 하면. 예,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망망대해 몸을 막힌 채, 뭐 하나 돈 좀 벌어보겠다고 힘든 선상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했을까요? 그게 다 먹고 살 게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,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. 그게 유럽이었죠. 한참 못 살았던 유럽이 그로 인해 식민지들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. 쫙쫙 빨아먹은 거죠. 식민지들의 재화를 다 빨아먹은 거죠. 그러면서 이제는 서구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이런 크루즈를 탈 수 있고,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동남아시아 아니면 남미, 다 식민지였잖아요. 다 예전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,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본주의 노예. 그렇다고 여기 뭐 일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이렇게 아주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. 물론 본국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지만, 우리 기준 한국은 임금이 높은 편이죠. 유럽 기준, 뭐 미국 기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 뭐 그냥 뭐 박봉이죠, 박봉. 완전히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. 그러면서 아직도 그 대항해 시대 이후로 균형이 깨졌던 질서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,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직원들 잘해주려고 그래요. 인사도 잘하고,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고. 물론 여기 있는 다른 승객들도 그렇게 잘합니다.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하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서, 인격체 같은 인격체인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, 뭐 제가 좀 비약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. 뭐 하인 부리듯이 그런 건 아니고,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,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고, 그 정도의 관계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. 물론 요청하는 거 잘 들어줍니다, 애들이. 그렇고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 또 오늘의 모닝 브리핑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행하고 드라브니 아일랜드의 모습을 담고, 또 다시 크루즈로 돌아와서 선내 생활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 지금 드라브니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빌리지예요. 오자마자 볼 수 있는 건 빌리지고, 많은 보트들,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네요. 임시 선착장처럼 만들어놨습니다. 자, 이렇게 빌리지들이 있고 상점 같은 것들이 있고. 먼저 저는 저쪽 먼저 갈 거죠. 그리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가 제일 좋은 스노클 스팟인지. 여기 지도가 있네요. 한번 보겠습니다. 힐탑 트랙 있고, 두 개의 힐탑 트랙이 있군요. 전 10번 쪽으로 갈 거니까 You are here 뭐 이런 거.